이번에 배워볼 어휘는 옛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입니다. 첫 번째 배우는 고궁입니다. 여기서 고는 옛날, 궁은 집, 풀어서 이해하면 옛날 궁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궁을 공유하는 단어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궁궐의 궁은 집, 궐은 대궐, 풀어서 이해하면 임금이 거처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참고로 조선시대 도성인 한양, 즉 지금의 서울에는 경복궁, 창덕궁, 경희궁, 창경궁, 덕수궁 이렇게 5개의 궁궐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역사의 굴곡 속에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5개의 궁궐이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표현은 고대입니다. 여기서 고는 옛날, 대는 시대, 풀어서 이해하면 옛날 시대라는 의미가 됩니다. 대를 공유하는 단어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시대의 시는 때, 대는 시대, 풀어서 이해하면 역사적으로 어떤 표준에 의하여 구분한 일정한 기간 또는 지금 있는 시기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로 청동기 시대, 조선 시대, 시대에 뒤떨어지다, 시대를 앞서가다, 시대를 뛰어넘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다음 표현은 고물입니다. 여기서 고는 옛날, 물은 물건, 풀어서 이해하면 옛날 물건 또는 헐거나 낡은 물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표현은 고분입니다. 여기서 고는 옛날, 분은 무덤, 풀어서 이해하면 옛날 무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로 고분을 발굴하다, 고분벽화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분을 공유하는 단어는 잘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역사의 유명한 고분으로는 고구려의 장군총, 신라의 천마총, 백제의 무령왕릉 등이 있습니다. 무령왕릉은 내부에 묘지석이 있어서 무덤의 주인을 알고 이름을 무령왕릉으로 지었지만 천마총의 경우 무덤 주인을 알 수 없어 내부에서 발굴된 천마도의 이름을 따서 천마총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장군총의 경우도 무덤 주인을 알 수 없어 장군의 무덤이라 추측한 데서 이름을 따서 장군총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군총 무덤의 주인은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릉과 총은 둘 다 무덤을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고분벽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초기에 만들어진 고분벽화에는 그 시대의 생활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부터 이미 씨름을 즐겼고 활을 잘 다루었으며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고 소매춤을 추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후기에 만들어진 고분벽화에는 동양 사상과 중국 신화의 영향을 받은 그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달을 머리에 이고 하반신이 뱀인 여자는 달의 신입니다. 달에는 두꺼비가 살고 있다고 믿어 두꺼비가 그려져 있습니다. 해를 머리에 이고 하반신이 뱀인 남자는 해의 신입니다. 해에는 3발 달린 까마귀, 즉 삼조고가 살고 있다고 믿어 삼조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고구려는 삼족오를 상징으로 삼아 태양의 후손임을 자처하였습니다. 고구려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삼족오를 이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달의 신과 해의 신은 중국 신화의 인류의 시조로 나오는 여호와와 복희를 많이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달에는 두꺼비가 살고 해에는 삼조고가 사는 것 또한 중국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의 머리를 한 사람은 농업의 신입니다. 농기구를 발명하고 농사 짓는 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하여 중국 신화에서 신농이라 부릅니다. 또한 수백 가지의 초목을 맛보고 먹어도 되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알려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하루에 70번이나 중독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약초와 한의학까지 알려준 자비로운 신입니다. 이와 같이 동양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신 또한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된 반인 반수의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하여 서양에서는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보고 자연은 지배 대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인간을 형상화한 신들이 대부분이고 완전한 인간이 아닌 천한 동물이 섞인 반인 반수는 무찌르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반인 반수의 괴물로는 소의 머리를 한 미노타우루스, 메두사, 사이렌, 스핑크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언어와 사고방식에도 나타납니다. 서양은 개인을 중요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자연이나 대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동양은 관계를 중요시하고 자기 중심이 아닌 자연이나 대상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관계를 생각하며 자연과 대상의 순리에 따르고 그 일부가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동서양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 이러한 차이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좋고 나쁨 또한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을 선택하시면 고궁과 고분벽화에 관련된 영상들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